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연애를 함께 고민하는 러브유세드입니다. 이별의 아픔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별은 끝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이죠. 오늘은 실제 재회에 성공한 세 커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이별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구차한 변명이 아닌 진정성 있는 자기 성찰과 변화를 통해 다시 사랑을 찾아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별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이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실질적인 조언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오랜 연애 기간 동안 여자친구에게 무심해지면서 관계가 소원해진 경우입니다. 남자분은 여자친구가 왜 자신에게서 멀어졌는지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저 바빴다, 원래 표현을 못한다는 자기 합리화만 반복하고 있었죠. 먼저 남자분께 관계의 신호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드렸습니다. 여자친구가 같이 요리하자, 저녁 먹자, 대화 좀 하자는 작은 제안들을 했던 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줘, 우리의 관계에 에너지를 쏟아줘, 내 외로움을 알아줘라는 간절한 신호였죠. 하지만 남자분은 이 신호들을 무시했고 결국 여자친구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무심함은 서서히 사랑을 병들게 했던 겁니다. 그동안 여자친구가 보냈던 모든 신호들을 되짚어보며 자신의 무심함이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이전에 그녀가 얼마나 외로웠을까라는 진정한 공감이 선행되어야 함을 깨달았죠. 자신의 변명들을 걷어내고 무심함 뒤에 숨어있던 자신의 불안정함과 이기심을 인지하며 스스로 변화해야 할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남자의 실망감이 극에 달해 이별을 통보했던 한 커플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여성분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들어보죠. 이 여성분은 연애 초반에는 적극적이고 활기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친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들을 반복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자주 늦거나 중요한 기념일을 잊어버리고 남자친구가 힘들어할 때 옆에서 제대로 공감해주지 못하는 등의 실수들이 쌓여갔죠. 남자친구는 처음에는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결국 쌓여가는 실망감과 내가 이 관계에서 계속 노력해야 할까라는 회의감에 서로의 미래를 위해 이별을 전달했습니다. 여성분은 처음에는 남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큰 충격을 받고 왜 나만 나쁜 사람이 돼야 해라며 억울해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결국 이렇게 말했죠. 나 이제 정말 지친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너는 변하지 않아. 심지어 내가 너를 무시한 적 없는데 왜 자꾸 무시한다고 해? 그렇게 생각했다면 헤어지면 되잖아. 라며 날 선말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정말 이제는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서로 갈 길 가는 게 좋겠어. 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여성분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여성분에게 남자친구가 이별을 결심하기까지 어떤 실망의 과정들을 겪었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해드렸습니다. 남자친구가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하지 않아도 어떤 행동들이 그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주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별은 단순한 실수의 반복이 아니라 상대방의 노력을 당연시하고 관계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했던 결과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죠. 여성분은 저희의 조언을 받아들여 다음에 잘할게라는 공허한 약속이나 구차한 변명 대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남자친구의 실망감을 깊이 공감하는 메시지를 신중하게 작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네가 그동안 얼마나 속상하고 지쳐 있었을지 이제 알았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나의 미숙함을 반성하고 있어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반성과 공감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 바로 재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친구에게 생각할 시간과 그녀의 변화를 지켜볼 기회를 주도록 인내심을 가졌습니다. 남자친구의 상처가 치유되고 신뢰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해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 매일 같은 공간에서 부대끼며 싸우다가 결국 이별한 커플입니다. 이들은 함께 식당을 운영하던 사이였는데 일과 연애의 경계가 무너지고 매일같이 싸우는 일이 반복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죠. 처음에는 사소한 업무 문제로 시작된 다툼이 결국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원망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관계 자체에 대한 회의감으로 번지며 이별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 커플은 이별 후에도 매일 식당에서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공간은 한때 사랑을 키웠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아픔만 주는 고통스러운 장소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공간의 재정의와 관계의 분리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해드렸습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심리적으로라도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업무와 개인적인 감정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이 커플의 남자분은 이별 후에도 매일 마주해야 하는 상황을 오히려 진정한 변화를 보여줄 기회로 삼도록 제안했습니다.
일터에서 그녀에게 먼저 예의 바르게 대하고 업무적으로도 존중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도록 스스로 노력했죠. 그녀의 작은 노고에도 감사함을 표현하고 감정적인 대화 대신 업무적인 대화에 집중하며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여자분 역시 남자친구의 노력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객관적으로 그의 변화를 지켜보며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반복된 싸움을 통해 관계가 무너졌다면 이제는 같은 공간에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 관계를 재건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아들여 두 사람 모두 실천했습니다. 이 세 커플이 상담을 통해 깨달은 공통점은 단순히 미안해, 내가 잘할게 같은 의미 없는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친구와의 약속에 30분 늦었을 때 미안, 버스를 놓쳐서라고 하면 되는데 집에서부터 있었던 모든 일을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은 사과가 아닌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구차한 설명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기 어렵습니다. 재회를 위한 진정한 사과는 바로 나의 변화를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죠. 이분들에게 자신을 위한 사과와 변명이 아닌 상대방을 위한 사과의 의미를 이해시켜드렸습니다. 첫 번째 커플의 남자분은 단순히 무심해서 미안하다가 아닌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 알았어. 나의 무심함이 너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깊이 반성하고 있어라는 공감과 인정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별 후 스스로를 돌아보며 변화한 모습들을 꾸준히 그녀에게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 커플의 여성분은 내 실수들이 미안하다가 아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속상하고 지쳐 있었을지 이제야 깨달았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너의 마음에 실망을 주었던 나의 부족함을 반성하고 있어라는 구체적인 잘못에 대한 인지를 담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후 대화에서 남자친구의 감정을 진심으로 헤아리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고 오직 반성과 변화에 집중했습니다. 세 번째 커플의 두 분은 싸워서 미안하다가 아닌 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이제 알았어. 너의 힘듦을 헤아리지 못했던 나의 부족함을 반성해라는 관계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지하는 메시지를 각각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현장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며 행동으로 변화를 증명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섣부른 재회 요구는 금지라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진심은 상대를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다시 다가오도록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진정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만 함을 이분들이 이해하고 실천했습니다. 이 세 커플 모두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현명한 기다림을 실천했습니다. 스스로 이해하고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죠. 첫 번째 커플의 남자분은 이별 직후 무작정 매달리기보다 3주간의 연락 금지 기간을 스스로 가졌습니다. 이 시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감정을 다스렸죠. 그리고 이후 보낸 메시지는 구구절절한 감정 호소가 아닌 나의 변화와 너에 대한 공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녀가 바로 반응하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그녀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덕분에 한 달 뒤 다시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커플의 여성분은 남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낸 후 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아도 초조해하지 않고 그가 편안함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을 보였습니다. 그가 먼저 연락을 해왔을 때도 바로 재회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그의 감정을 먼저 물어보고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의 감정이 중요해라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죠. 덕분에 그는 그녀에게서 진정한 변화를 느끼고 다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커플의 두 분은 가장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마주쳐야 했기 때문이죠. 저희는 그들에게 일터에서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유지하며 서로를 존중하되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도록 조언했습니다. 두 분은 저희의 조언을 받아들여 서로의 업무적인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상대방이 힘들어 보일 때는 묵묵히 돕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퇴근 후에는 상대방에게 업무 관련 짧은 메시지를 보내며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와 같이 존중과 감사의 표현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꾸준하고 일관된 행동이 서로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일터에서의 관계를 넘어 다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조급함을 버리고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이해하고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여주었기에 이분들은 다시 사랑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잃었다가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세 커플의 사례는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들은 이별을 통해 자기 자신을 먼저 배웠습니다. 변명이 아닌 진정한 반성, 그리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변화만이 관계의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다는 것을요. 이별은 이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별은 끝이 아닙니다. 이별은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이며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변곡점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별로 아프고 힘들겠지만 그 아픔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화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마세요. 자기 합리화가 아닌 진정한 성찰을 통해 여러분 안에 잠재된 더 큰 사랑의 가능성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이해했을 때 비로소 상대방이 재회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이 세 커플처럼 여러분도 이별을 기회 삼아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이별 후 재회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 저희 러브유세드의 문을 두드려주세요.